네, 안녕하세요. 인드라입니다. 오늘 눈이 대설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어, 그 우누 인드라 효과는 그거네요. 낮에 손님이 거의 없어서 문 닫고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송은 해야지 하고 방송 알림을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올린 다음부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체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나가셨습니다.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날씨가 추워서 춥습니다. 누나가 이제 히터를 틀고 싶지만 소리가 굉장히 커요. 히터 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입었습니다. 좀 추워가지고 좀 이렇게 두껍게 입은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추워요 오늘. 내일은 더 한파가 불어닥치니까 다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그동안 가습기를 안 틀었는데 어제 코가 너무너무 간질었어요.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 막판에 이제 가습기 틀어서 잤는데, 여러분 하여튼 간에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고, 특히 요즘 또 미세먼지도 많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가꾸토님 어서오세요.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672회 억설타임즈 쇼 2022년 12월 15일 인올리 윈터 이즈 커밍. 그 유명한 그 왕자의 게임에서 나왔던 대사죠. 겨울이 오고 있다. 암호화폐에서 손 떼라. RFA, VOA, 성렬형, 세훈형, 철수형, 서정욱, 어지연, 배승희, 학생의 소리, 추북일, 신인균, 박영환, 구자룡, 김길선, 젊은시각. 이런 제목입니다. VOA, RFA, 그 다음에 세훈형, 학생의 소리, 철수형, 박영환, 서정욱, 구자룡, 배승희, 추북일, 신인균, 어벤져스 전략회의, 젊은시각, 오토기어, 김승현, 김현석, 김길선, 국토전략, 베리타스유, UFO 한국조사분석센터.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롯데월드몰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 과 관련돼서는 저게 몇 년 전에 이제 세드리님과 도쿄 6박 7일 여행 갔을 때 저기 녹봉기역 갔습니다. 녹봉기역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롯데월드 같은 건물, 거기서 이렇게 일루미네이션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본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 녹봉기역 인근에서 유명한 맛집, 예약만 가능한, 근데 예약만 가능해서 갔는데 외국인들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일본어를 구사할 수 없으면은 예약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일본어 도와주신 분이 있어서 어떤 간에 먹고 왔습니다. 녹봉기역. 천신우님 어서오세요. 그동안 코로나로 고생 좀 했어요. 이번이 첫 번째신가요? 네, 그 아들 친구는 두 번째로 걸렸대요. 걸렸는데 또 걸렸대. 저는 걸린 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한번 세상사 있고 한번 쭉 지구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번 쫙 관광하는 셈 치고, 나중에 가상현실이 등장하면 영화 토탈 리콜에서처럼 이러한 관광상품이 뜰 걸로 보입니다. 이런 관광상품이 뜨면은 훨씬 더 실제로 간 것보다 가지 못하는 곳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상현실에서 이런 미리미리 다 이런 자료들이 준비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자료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당장 돈 된다기보다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만들어지는 거다. 그다음 환율, 미국 물가 둔화에 환율 하루새 14원 하락했다가 달러는 예상치를 하회한 CPI에 큰 폭 하락했다.
그래서 모처럼 1200원대로 돌아왔다가 다시 장중에 다시 1300원을 다시 돌파했다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1인당 GDP 내년에 일본 앞지른다. 일본 경제연구센터. 이러한 거는 올해는 대만, 내년에는 한국 이렇게 일본 GDP, 일본 경제센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본이 지금 기존의 반쪽 아베 경제 노선, 아베노믹스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일본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사 1인당 GDP가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역시 한국이 운전비가 5년간 싸지른 똥 때문에 이것을 50년간 치워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이 현재 지금의 어떠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디지털 산업이나 여러가지 첨단 산업에 힘써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중 친미는 우이파쇼, 좌우이파쇼라고 그랬죠. 친미 반중, 전략이 친미, 전술이 반중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들아 강조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어떠한 인구 구조가 역삼각 구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젊은 세대가 많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지려면 디지털 속도가 빨라지면 디지털 산업, 4차 산업이 빨라질수록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들 텐데 이럴 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혁신 경제를 계속 가속화하면서 동시에 연합 평등 정책, 여성도 군대 가는 26세 이전에 아이를 낳으면 면제가 되는, 군대 가서도 애 낳으면 면제가 되는 이런 혁신적인 정책을, 연합 평등 정책을, 애 낳으면 면제,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본 앞선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국이 살아야죠.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일본의 각성을 촉구하는 일본 경제연구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에 국뽕으로 괜히 취할 필요가 없다. 지금 문전비가 싸지른 반쪽 아베가 그래서 문전비를 임명하고 임명 추천했죠. 최종 결정은 국회의원이 했지만 그래서 반쪽 아베가 문전비를 적극 추천하고 세월에 적극 개입했다고 인들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우이파쇼 관점. 그리고 이제 터질게 터졌다 국토 전략, 인도 중국 침공 준비하나, 이런 문제는 국지전이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 국토 전략이 또 이런 거 없는 걸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또 뻥튀기 하는데 재주가 있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국 추북일, 중국 초유의 사태, 경제 공작 회의, 무기 연기. 저는 이 뉴스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 이 시나리오를 국유본 언론,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서 여러 어떤 다 예측한 거예요. 다 예측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중국 물론 이전과 다르게 이 사태를 여러분들 인드라가 짤막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중국의 이러한 어떤 사회주의 패럼이 다시 유행한다고 그래서
맹꽁은 시파르 정권이 다시 봉쇄 정처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의 신뢰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에 미국이나 한국, 일본, 유럽이 행했던 것은 위드 코로나였단 말이에요. 초반기에 어떤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차츰차츰 여기에 적응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였다면 이제까지 중국은 봉쇄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오히려 북중미 때 스페인, 포르투갈이 아메리카에 넘어갔듯이 그때 엄청난 전염이 있었잖아요. 지금 중국인들은 제로 사회주의 패럼 때문에 굉장히 사회주의 패럼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이 그동안 봉쇄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서둘러서 임시 방편으로 당근과 채찍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굉장한 두 번째 시사점으로 넘어가는데 이건 중국 공산당이 그렇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맹꽁 시파르가 망하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각 경제 고드만삭스나 JP모건, 모건스탠리 같은 데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봉쇄 정책에서 완화 정책으로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내년에 중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기저효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상당폭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내년에도 역시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치달을 위험이 매우 크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이나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 이 점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달에 있었던 사이즈 페럼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했던 것은 처음에 쉬쉬했죠. 다들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쉬쉬하고 있는데 엄청난 속도로 사이즈 페럼이 지금 전파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 2월, 3월까지 가면 내년 1, 4분기는 망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중국이 망하는 건 문제가 망하진 않아요. 중국 경제 부자가 그동안에 등소평 때부터 후진타오까지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아무리 맹꽁 시파르가 경제 실정으로 망쳐도 버틸 수 있어요. 당장 중국 공산당이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계속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고 실책을 실책으로 계속 덮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년 1, 4분기 때 상당한 충격이 세계의 경제 충격이 올 수 있다. 특히 암호화폐나 주식시장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돈 많죠. 그 다음에 업비트 중국계 자금입니다. 업비트 중국계 자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K뱅크 이거 다 문전비 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 망할 수가 있어요. 바이낸스가 망하듯이. 그러니까 FTX 그다음부터 FTX를 얘기를 할게요. 거래소가 인드라 볼 때는 이게 전형적인 수법인데 뭐냐면은 FTX가 맨 처음에는 눈알을 건드리고 제일 외곽부터 때리는 거죠. 그 다음 FTX 때리고 그럼 바이낸스는 괜찮냐? 아니다 이거죠. FTX가 지금은 이든영 집권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자기 쪽에 골문 덩어리, 암 덩어리를 먼저 제거합니다. 그게 FTX였죠. 이제
바이낸스를 조질 때다. 바이낸스가 언제부터 떴습니까? 2017년 트럼프 때 떴어요. 트럼프 문전비 때 뜬 게, 그 이전에는 마운트 곡스다 일본 파산 해킹, 뭐 빗썸 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된 자리에, 자 업비트나 바이낸스나 모두 중국계 자금으로 트럼프 시절에 뜬 겁니다.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놀라운 철의 법칙이 있는데 뭐냐면은, 마운트 곡스든 무엇이든 이러한 어떤 해킹이다, 대규모 해킹, 이러한 어떤 사건, 거래소 폐쇄, 이런 사건이 터지는 때는 언제냐?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이다 이거죠.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바이낸스가 업비트가 지금 1위니까 뭔가 있겠지. 큰일 납니다. 여태까지 1위 했던 암호화폐 거래소가 다 망했어요. 바이낸스가 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미국 검찰에서 심각하게 보도하고 고발 수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 비중 있게 보도하는 것은 마치 FTX 사건이 터질 때 직전이나 그 다음에 루나 사태 터지기 직전과 매우 유사합니다. 4년 동안 수사를 쭉 했는데 아무 일 없지 않냐? 그때는 트럼프 시절이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때이기 때문에 별일이 없었던 거죠. 지금 트럼프 정권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미 빼돌릴 돈들은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센트 월렛이라고 개인 지갑으로 다 하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까지도 디센트 지갑, 개인 지갑으로 가야 된다. 거래소에 돈 맡기면 절차야 매우 복잡하고 하지만은 복잡하더라도 안전하게 거래를 원하고 있다면, 자기 자산 지키고 싶다면 일단 돈을 빼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업비트에 있는 돈을 모두 옮겼다고. 그 다음에 K뱅크죠. K뱅크, 오늘은 인드라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K뱅크에 있는 돈도 다 옮겼습니다. 저는 현재 업비트에도 돈이 하나도 없고 K뱅크에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업비트가 망하면 K뱅크 당할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K뱅크 순식간에 망해요. 오늘 그리고 특별히 증권 주식, 한국 증시에서 왜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형제들이 모두 다 코스피 하락보다 서너 배 이상 폭락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스뱅크, 코인베이스 모르죠. 그거는 일단 1등은 조지고 봐야 된다. 새롭게 어떤 것이 부각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인드라는 암호화폐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것이다. 제가 그냥 암호화폐 때려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연말부터 내년 1, 4분기 때는 조심하라 이거죠. 예를 들면 주식도 그랬잖아요. 2020년 3월달까지 폭락을 거듭해가지고 우리 사비트님하고 저하고 더 폭락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올라갔잖아. 여러분 그때부터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단타 노리다가 대부분 물리는 겁니다. 지금 단타 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내년 1, 4분기 때까지는 단타 잘못 치다가 큰일 나요. 선수급 아니면 단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은 인드라가 볼 때 어떤 관점이냐면은 폭락이 돼야 돼요. 폭락이 된다면 적어도 인드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연준 발표 이후에 폭락할 거라는 것은 인간 지표지만, 인드라 이 방송은 인간 지표는 인드라 방송 글을 올리고 인드라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고, 인드라 방송 시작할 때 파셔야 돼. 그때 아니면
예, 아니면 그때 좀 1차로 늦었다면 인드라 방송이 끝날 때쯤 상황 보시고 그때도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지금 인드라가 여태까지 암호화폐 차트 공부를 쭉 해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세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세력이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물리는 애들이 빠져나가고 싶은데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띄워놓고 팔았단 말이에요. 예, 그때마다 채굴자들이 대량 매도를 때렸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비트코인이 모처럼 만에 18,000달러를 약간 터치했거든요. 2만 달러는 가졌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동력이 매우 약해진 겁니다. 2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가졌어야 돼요. 네. 2만 달러 못 갔잖아,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도 그냥 한국 업비트 기준으로 200만 원이 돌파됐어야 돼요. CPI 조사 나온 다음에 나중에 이제 파월 의장이 그렇게 고춧가루 뿌렸을지라도 만약에 세력이 상승 의지가 있었다면 일단 2만 달러까지 올려보내고 갔어야 되는데 웬걸 18,000달러에서 허덕허덕거리는 거죠. 팔기에 급급했다. 올려놓고 팔기에 급급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인드라 차트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이 폭락을 하려면 10% 이상 폭락해줘야 돼요. 제가 볼 때 3% 올라갔으니까 한 3, 4%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큰 손들이 아직 대량 매도를 할 생각이 없다면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실망해서 한 7% 폭락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이 연준 발언에 실망해서 7% 이상의 폭락이 있었어야 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게 있었다면 그땐 저점 매수 하셨어야 돼요. 아직 그런 것은 세력이 아직 팔 생각이 없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딱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가격 유지하면서 전라 팔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여, 인드라 볼 때. 전라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도 또 한 이더리움 169만원 8만원 비트코인 업비트 기준으로 2290만원 막 이러면 또 여기 가지고 있으면은 이더리움이 또 700만원대 20만원으로 또 갈 거고 패턴이 반복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 굉장히 지금 시가 위험하다. 차라리 폭락을 시켰다면 인드라 저점 매수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좀 세력이 팔아치우는데 혈안이 돼 있다. 제가 볼 때 이거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돈 10만원 단타 쳐서 얻는 거보다 100만원, 200만원 순식간에 1000만원 손실 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폭락을 안 시킴으로써 오히려 시장이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이 더 악성으로 변했어요. 더 악성으로. 이 차례 7% 이상 폭락시켜야 되는데 악성이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산타랠리도 없고 그냥 원래는 인드라 생각으로는 수요세 거래들 좀 이렇게 싹 다 정리하고 산타랠리 나라는 쉬고 월드 끝나고 한 20일에 한 2, 3일 동안 좀 어제 종가로 이렇게 맞춰주고 대신에 23일, 24일은 그냥 폭락시키는 다시 그러면서 1, 4분기로 넘어가서 그냥 어디까지 폭락할지. 저는 비트코인 지금 5,000달러까지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트코인 5,000달러까지 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도지코인도 80원, 지금 110원대잖아요. 한 4, 50원대로 갈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계속 테슬라 팔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도지코인도 많이 보유했다는데 그거 안 팔고 100이겠습니까? 팔 거라고 저는 봐요.
헤르메티커님 이미 물렸어요. 아유, 안타깝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래도 이 큰 선들이 지금 물리신 분들 인드라 방송에 그래서 손절하지 마시고 너무 미미한 액수면 그냥 1만원 2만원 3, 4만원 수준이면 손절하시고, 만약에 10만원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은 안전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그 지갑, 전자지갑 뭐 이런 것들 안전대책 세우시고 그냥 버티시면 암호화폐 제 생각에는 내년이 어렵지, 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뭐 이더리움이 8월달에 뭐 이렇게 이벤트가 있거든요. 저는 내 생각에는 7월 이후부터 암호화폐 일단 싹 다 정리하고 새롭게 어떤 제일 거래소도 나오고 그런 것이 나올 거다. 어쨌든 간에 국유본이 작정하고 중국계 자금들을 이번에 싹 다 정리하다, 과거 90년대 일본계 자금들 싹 다 정리하는 것처럼 지금 국유본이 작정했어요. 중국계 해외에 나온 자금들 싹 다 정리할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어요. 깡통차게 만들려고 지금 작전을 세밀하게 짜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들어온 그 중국계 자금들은 친맹꽁이 시파르 정권이 자금이거든요. 싱가포르 자금도 그렇고 한국으로 침투한 자금도 공산당 자금이에요. 중국의 경제가 이렇게 사회주의 밴드로 망가지면 얘네들이 어디부터 돈을 뺄겠습니까? 싱가포르는 같은 중국계니까 거기 자금 안 뺍니다. 현금 인출기는 한국부터 돈을 빼가요. 한국 증시도 굉장히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전부 다 위험한 건 아니지만 중국계 자금이 특히 투자한 주식들, 카카오 형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중국계 자금이 많이 투자된 주식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년 1사분까지는 그런 주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금들이 어쨌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거나 그거를 싱가포르로 옮기거나, 왜냐하면 걔들 입장에서도 중국 경제 흔들리면은 한국 경제도 타격받잖아요. 한국 경제도 위험하다 생각돼가지고 싱가포르로 자금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당분간 내년 1사분기가 어차피 대세 상승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바닥을 산다 이렇게 욕심 버리고요. 어차피 대세 상승기는 인드라가 시기성으로 인드라 봤을 때 내년 3월 말 끝나면 4월 초부터 저는 대세 상승기라고 봐요. 그때 사서는 달타치지 마시고 쭉 가시면 한 2년간 보유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 좋은 그 전까지 내년 3월 달까지는 철저한 암호화폐 공부, 주식 공부하셔가지고 종목 선택 잘 하셔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좀 떨어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쭉 간다. 이렇게 생각 2년 내다보면 저는 굉장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기회는 있습니다. 인드라 볼 때 인드라가 이렇게 썰을 풀었기 때문에 인드라가 썰 푸는 것 때문에 인드라 선물 옵션 세력도 인드라가 인간지표 유력한 인간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드라가 이런 썰을 깠기 때문에 오늘 내일 다시 올릴 수도 있고, 그쵸? 그건 모르죠 인드라가. 걔네들 마음이니까. 산타랠리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난 데까지는 영원으로 만들어 놓고 될 수도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근데 지금은 어떤 수익을 기대할 장이 아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 좋은 CPI가 미리 생 걸로 보이고요. 용두삼이 된 뉴욕 증시, 얘네들도 지금 큰 손들이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단타치고 빠진 거예요. 코스피도 단타치고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큰 손들도 지금 단타 했고 큰 손들도 지금 다 물렸어요. 최소화 시켜야 되잖아 얘네들이.
모건 스탠리는 이제 CPI가 아니라 노동시장이 핵심 지표가 될 수 있다. 되고 있어요. 노동시장이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한,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 한 파월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단 하나, 내년에 금리 인하 없다. 양적 완화 없다. 이게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건덕지는, 인터넷은 계속 여태까지 여러분한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펄과 입장을 같이 했잖아요. 내년엔 금리 인하 없다. 한국은행은 내년 말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유일하게 파월이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은 뭐냐? 중국이 사이즈 페럼 대처를 잘못해서 중국 경제가 아주 폭망하는 겁니다. 1,4분기 때.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상 더 할 수가 없어요. 중국 경제의 타격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 그 닥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하기 때문에 파월이 연준의 유일한 변수는 사이즈 페럼을 중국 맹꽁 시파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다른 요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이 휴전될지라도 그거보다 더 큰 게 중국 경제입니다. 인드라는 그 휴전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을 내년 4월 달쯤으로 보고 있어요. 내년 4월 달쯤에 저는 휴전할 걸로 저는 다 전망합니다. 그 중요한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경제가 폭망하느냐. 그래서 금리 인하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중국 경제가 사이즈 페럼으로서 걷잡을 수 없이 폭망 상태로 하기를 바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내년에 금리 인하 할 여지가 전혀 없다. 내후년 2024년부터 한다. 그 사이클상으로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건 예상됐던 거. 그 인드라가 제목이 지난번 방송 제목이 CPI 발표 직후에 하락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연준 발표 이후에 하락, 그 다음에 횡보, 그 다음에 미약한 산타랠리, 이게 지난번에 제목이었잖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한국의 주식시장이 한 3% 이상 폭락하고 어제 오늘장에서,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도 비트코인이 최소한 7% 이상 폭락했다면 산타랠리를 기대한다 이거죠. 근데 산타랠리 여지를 없애버렸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세력이 설거지하는 중이다, 이렇게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인드라가 뭐 인간지표고 실전 투자에서는 구라 경작이잖아요. 인드라 말은 참고만 하세요. 주식 투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투자하세요. 인드라 말에 솔직하지 마시고 참고만, 여러 인간지표, 인드라가 이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인드라 말대로 하지 마시고, 또 인드라 말은 무조건 반대로 갈 수,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본인 판단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6월달에 25bp 인상, 지금 25bp 인상 했거죠. 별일 없다면. 이거는 유일한 변수는 중국 경제가 폭망하느냐, 사이즈 페럼을 잘 통제한다면 예상대로 연준은 2월달에 25bp 올리지만, 만약에 중국의 사이즈 페럼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는다면 연준은 2월달에 25bp 인상하지 않고 금리를 동결시킬 것이다. 인하진 않겠지만 전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핵융합 상용화 수십 년 걸리다. 수십 년 걸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이 3대 핵융합, 그 다음에 생체 메모리,
삼바 생체 메모리. 예. 데이터 센터를 막 엄청나게 그냥 다니는 것보다 요만한 크기에 맨날 우리 대체 소설에 나오면 나노 칩으로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의 두뇌처럼 인간의 두뇌를 닮은 뇌세포를 닮은 생체 메모리가 만약에 등장할 수 있다면 조그만데 엄청난 메모리를 집적할 수가 있죠. 생체 메모리 개발은 필수다. 메모리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 이 3대. 예, 이것이 인들아 볼 때는 2040년 좀 길게 잡으면 2050년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때까지는 국유본이 메콩 시파르와 러시아로 활용할 것이다. 악의 축으로서. 근데 그렇게 양자 컴퓨터, 핵 융합, 생체 메모리가 상용화되는 시절이 온다면 더 이상 이런 국유부는 어떤 분단 체제 지속이라든지 냉전스러운, 지금은 신제국주의 시대죠. 냉전스러운 러시아 악의 축 따위 이런 거 필요 없어져요. 더 이상. 지금은 필요해요. 그래서 러시아 푸딩이 필요한 거고 맹꽁 시파르가 필요한 거고 반쪽 정원이 필요한 건데 2040, 50년대에 가면 더 이상 얘네들이 필요 없어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핵융합 에너지. 그러나 이제 갈 길은 멀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막 우리 또 국토 전략이 이게 또 있는 걸 뻥튀기 하는 제주야. 이것도 국토 전략. 당장에 네옴시티 사우디 UAE 만수로 걱정 안 해. 이런 거 20, 30년 왜 네옴시티 하냐. 응? 빈살만이 2040, 50년 정도 되면 그때 진짜 핵융합 시대가 올 수 있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부터 네옴시티를 하겠다는 거예요.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근데 한국 20, 30년 동안 에너지 연구소에서도 강조했어요. 석유 이 화석 연료는 2045년까지는 필요하다고. 대체할 수가 없다고. 그 전까지는 원자력이 그 부분을 메꿀 수밖에 없다. 2045년까지는 사우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네옴시티 하는 거예요. 30년, 20, 30년 프로젝트로. 신경 쓸 거 없어요. 아직 갈 길 멉니다. 핵융합. 이걸 갖고 벌써부터 이거를 국토 전략. 적당한 국뽕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알건, FTX 아까 얘기했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뉴스 나는 걸 매우 중시해야 된다. 그 다음 바이낸스. 그 다음에 이거 거래소 못 믿겠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오 트러스트라는 회사에서 한국 기업이에요. 사람이란 뉴스 그 업체고 아이오 트러스트가 아직 그 비상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오 트러스트가 제가 볼 때는 유망한 업체다. 지금 직원 수가 18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 잘하면 코스닥에 어떻게 하면은 대박 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네요, 제가 볼 때. 아이오 트러스트 디센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까지 언급했어요. 아이오 트러스트. 지금 콜드 원래의 품절 대란. 그래서 과학기술 정통통신부는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70% 이상은 콜드 월렛에 넣어둘 것을 권문고한 바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론 머스크. 저는 일론 머스크 여전히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를 저는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또 항상 일론 머스크가 항상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위기인데 그래서 막 인들아 한때는 일론 머스크더러 사기꾼 어쩌고 했잖아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람이고 인들아 볼 때는 단순히 같은 아스퍼거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그 자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입니다. 큰 그림에서 일론 머스크도 보셔야 됩니다. 국유부원이 아직까지 일론 머스크를 내친 게 아니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은 실현기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일론 머스크 비판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실현은 예, 실현은 앞으로 한 1년간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테슬라 세미트럭 뭔가 이상한데, 우리 오토기어님이 얼마나 테슬라 빨아줬습니까? 뭐 이분이 제가 있잖아요, 자기 현대기아차 칭찬할 건 칭찬하고 테슬라도 칭찬하고 중국 전기차 칭찬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는 냉정한 분이에요. 객관적인 논지를 전개하는데, 테슬라 주식도 보유했던 사람이어가지고 50% 깎일 때도 테슬라 주식 보유하다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테슬라 팬이었고, 그동안 테슬라 많이 빨아줬는데 세미트럭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토기어님께서 비판, 이분은 저 경영 영업적 관점이 아니라 기술적인 관점에서 세미트럭 비판한 거 굉장히 눈여겨볼 거다. 지금 테슬라가 온갖 악재란 악재가 지금 다 쌓여가지고 곧 망할 것처럼 보이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주식 막 팔아치우고, 저는 내년 1, 4분기가 끝나면 그때가 테슬라 바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좀 지켜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신기한 일이 뭐냐면은, 나타샤가 어지간해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나타샤가 풍향계거든요 나름대로. 나타샤 귀에까지 들려가면 성렬형이 당선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요즘 나타샤가 무슨 얘기 하냐면 전기차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전기차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점. 전기차가 이렇게 브레이크 밟으면 급격하게 쓴다 이거죠. 조금만 밟아도 확 나가고, 뭐 급발진은 아니지만, 그래서 울렁증이 생긴다. 탄 사람들이 울렁증, 울렁도 울렁증이 생기다 보니 나한테 정말 그래?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또 최근에는 유명하죠. 전기차 교통사고 나면 화재가 많이 나? 나한테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나타샤가 2번이나 이 정도면 지금 나타샤 SNS로 이 한국 대한민국 아줌마 쫙 깔렸구나. 우리 나타샤가 풍향계거든요. 나타샤까지 전기차 걱정할 정도면은 전기차 내년 1, 4분기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그게 또 위기는 기회다. 이게 저라면은 내년 1, 4분기 어느 지점에서 저라면은 현기차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년 하여튼가 겨울 때가 최저점이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리는 그냥 핑계였구나. 현대기아차 무조건 계약 취소해야 되는 이유, 내년에 현대기아차에서 새로운 차들이 물밀듯이 등장한다 이거죠. 그랜저처럼. 그래서 내년에 차 사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올해 고금리로 살 필요는 없죠. 참고하시고요. 자, 11시 54분. 요즘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질문 있을 거 질문 주세요. 헤르메티컨이 울렁증 있을 것 같다 한번 몰아봤는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암호화폐 말고 주식 같은 경우는 그 하여튼간에 대주주가 5% 이상 그 중국계 자금인 경우, 그리고 그 TLSA인가 맞나요? 그 홍콩계 증권사가 있잖아요. TLSA 맞나? 그거에 지나치게 특정 종목에서 매수 매도를 많이 한다면, 예, 그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잠깐, 예, 지금 비트코인 인드라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예, 그냥, 예, 0%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았는데, 인드라 방송 시작한 다음에 마이너스 0.98%, 리플이 0.4, 도지코인이 1.72. 이 도지코인은요, 사지 마세요. 도지코인은 딱 보면 계단식 하락, 이거는 정말로 전형적으로 팔아제끼는 거거든요. 예. 도지코인은 지금 차트가 망가졌어요, 완전. 옛날 그런 걸 보는 것 같아. 인드라가 물려갔을 때. 이더리움이 1.84. 인드라 볼 때는 이게 인드라가, 큰선 세력들, 인드라가 경고할게. 오늘 CLSA 맞습니다. 인드라가 얘기할게요. 폭락할 거면 차라리 오늘 화끈하게 7% 이상 폭락시켜. 그러면은, 예, 나름대로 저점 매수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이렇게, 예, 순진한 개미들 꼬시는 장밖에 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한미동맹 깨지고 주한미군 철수에도 한국 핵무장 찬성하나요? 인드라가 강조하는 거죠. UFO 베스트 7, 인드라가 인정하는 한국의 유일한 UFO 조사 연구 분석센터, 과학적으로 접근하죠. 네, 그래서 아주 신뢰할 만한 사이트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베리타시움, 세상을 바꾼 알고리즘, 프리의 변환, 이런 데서, 네, 그래서 이러한 데서 저기 뭐야, 학력 수능 시험이나 이런 것들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퓨리의 변함, 행렬, 함수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 전기 에너지는 전선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다. 전기장이 전달한다. 뭐 장은 뭐냐, 필드라고 영어로 번역되는 필드. 이게 이제 양자역학에서도 필드로 설명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입자로 설명하지 않고 장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의 어떤 직관을 뛰어넘는 그러한 상상력이거든요. 제가 볼 때, 예, 전기장, 자기장 이런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거죠. 예. 하여튼 간에 언젠가는 우리가 복잡하게 연결된 그 전선들 있죠? 그게 다 사라질 걸로 저는 봅니다. 예. 전선이 지금도 많이 없지만 와이파이로 연결돼 가지고 아예 나중에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더 이상 전선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베타시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유튜브 방송이고요. 그 다음에 상극위원회, 간만에 인드라가 상극위원회를 가봤습니다. 개점 휴업 상태가 여전하고요. 달라진 게 없고 그냥 하나는 태스크 팀을 하나 만들었다. 그게 누구냐, 박태호라는 양반이다. 이 사람이 뭐냐, 그냥 국제관계학 교수다. 이 사람은 뭐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박철희죠. 박철희 교수가 지금 현재 윤정부 시절에 송영길 정부 때 한일 관계 문제를 잘 조율하고 있다. 새롭게 인드라가 기억하기로는 새롭게 상극위원회 멤버가 된 사람이다.
근데 지금 상극위원회는 망했다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의 목표 한일 관계를 잘 개선시키는 거 이것만이라도 예, 긍정적이다. 여러분 인드라 상극위원회 비판적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데가 상극위원회잖아. 저는 비판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일절 부정하진 않아요. 상극위원회도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국유본 최고 정부기구였고 지금도 역시 유물로 골동품으로 남아있는 조직이긴 하지만은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면에서 한일 관계만이라도 잘 풀면 상극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 최고의 정부기구는 상극위원회나 빌더버그가 아니라 300위원회가 아니라 CFR이라고 내가 강조했습니다. CFR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일 관계 부분에서 지금 송영이 잘 풀어가고 있죠. 지지하고요. 인드라가. 그 다음에 세훈이 형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군요. 세훈이 형 발언 수위가 단순한 서울시정을 넘어서 국가 백년지 대계를 논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9번 귀족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유본은 세훈이 형을 유력한 차기 대선 잠룡 후보군에 포함시킬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세훈이 형을 뺏어가 가지 말아달라는 인드라 선생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과연은 노스님 어법이잖아요. 테레님께서는 다른 어법을 사용하세요. 과연 그러면 이거 꼭 노스님이 쓴 것처럼 보이잖아요. 과연이란 건 좀 빼시고 오해 여지가 있으니까 다른 걸로 그렇다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테네님스럽게 뭐 이거 아니더라도 딱 긁어보면은 테네님인 걸 눈치채는 분도 많아. 어쨌든 간에 이거는 과연 이런 거는 로스님의 어떤 특유의 구사법이니까 다른 걸로 하시기 바라고. 뭐 인드라가 약올리라고 이제 우리 테네님께서 쓰신 건데 경기도 시민으로서 약오르죠. 전 서울 시민으로서 세훈이 형이 계속 집권하기를 서울시장으로서 계속 하길 바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는 BTS가 벤플리트상, 이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하는 주로 된 일 중에 하나가 벤플리트상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BTS가 상을 받은 바 있어. 그래서 중국 애들이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이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원리는 인드라가 매번 설명하지만 아시아 소사이어티, 록펠러, 제이 록펠러 아버지가 만든 것이고, 재팬 소사이어티가 있고 그 다음에 코리아 소사이어티. 데럭주 황제는 재팬 소사이어티 회원인데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원은 아니에요. 참고하시고, 저는 코리아 소사이어티 영향력이 앞으로도 더 많이 커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자면은 보다 우리가 더 한국인들의 국제 문제, 외교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한국에 있는 자유좌파와 자유우파의 어떤 노력이다. 자유인들의 노력이다. 좌우의 파시스트의 이런 언론 선동, 선전 이런 어떤 수준 낮은, 질 낮은, 부끄러운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대한민국이 되려면은 보다 이러한 국제 조직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세훈이 형을 완벽히 대권 주자로 본 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훈이 형에게 힘을 실어준 거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발정미당한테 너네 5년 뒤에도 너네 없어. 이런 어떤 의사, 그런 얘기죠. 굳이 세훈이 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철수형 만날 수도 있고 원희형 만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5년 뒤에도 반쪽미당 없어. 이런 의미로 조금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처럼 나가다가는 반쪽미당이 5년 뒤에도 대선에서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훈이 형이 든든하죠.
그 다음에 철수영 동아대학교 청순 콘서트 톡하면 사업 얘기 하시죠. 재밌는 얘기 하시네 철수영이. CEO가 연극 무대 배우와 똑같구나를 느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고 가야 된다. 그렇죠. CEO라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CEO를 보고 기업을 가치를 평가하는 게 상당히 많죠. 특히 이런 벤처기업은 더더욱 큽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바이오로 2030 바이오 선도국가 진입. 바이오 이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제가 볼 때 새로운 어떤 인들아 강조했죠. 성렬형 시대에는 새로운 바이오 기업이 뜬다. 무엇이 될지는 모른다. 어떤 정부, 꼭 성렬형 정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바이오는 2000 코스닥 생길 때부터 항상 대박 종목이었어요. 항상 10배 주는 종목. 이런 어떤 반도체 디지털은 10배가 안 나오거든. 근데 이 작전하기 딱 좋은 주식이 바이오 주식이에요. 그래서 성렬형 때는 어떤 10배짜리가 뜰 것인가, 바이오 종목도 잘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소리. 관악구가 반정미당 거의 아성이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인호 같은 친구가 구의원에서 시의원 되고 구청장이 되고 서울시장이 되는 날까지 한 2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세훈이 형이 계속 서울시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우리 최인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인원고. 그 다음에 재벌 3세 망나니 문전비가 싸지는 경제 파탄똥치를 50년 걸린다. 언론의 자유만 떠들어대는 슬리퍼 기자에게 이분이 구자룡인가? 이분이 이제 헌법을 얘기하면서 웃기는 소리 말라. 그 다음에 언론 탄압이 유독 심했죠. 문전비 시절에 KBS 블랙리스트 피해자 박영환. KBS 뿐이겠습니까? 다 있어요. 이런 분들 소송 내고 하여튼 간에 정상화 돼야 됩니다. 언론이 정상화 되려면은 합법적으로 일단 방통위원장부터 잘라내야 되고, 문전비에게 부역했던 자들, 왜 여태까지 성렬형을 왜 부역한 자들 왜 내치지 못해 이러면서 힘이 없어. 아니 180석이나 쟤네들 갖고 있고 이걸 합법적으로 다 처리하려면 하나하나 이제 가는 건데, 너무 한국은 서둘러요. 막 그 어준이 안 자른 변호봉 안 자른다고 세훈이 형 욕하고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다 최선의 최상은 아닐지언정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각해 봅니다. 세훈이 형, 한동훈, 세훈이 형 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김경수 자작극, 얘는 툭하면 자작극이야. 구자룡. 그 다음에 서훈 비서관도 미쳤다. 이거는 내가 얘기했죠. 항상 성렬형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 직접 챙기는 사안이에요. 조국, 문전비, 지명이, 이런 사건들은 국회의원이 직접 챙기는 겁니다. 성렬형이 직접 나서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 다 심판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깔끔하게 반정미당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원이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종석이 가야죠. 종석이도. 그 다음에 김만배, 헬멧납, 최양우. 완전히 저는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어쨌든 간에 영화를 떠올리게 되네요. 어쨌든 간에 저는 주명이가 계속 버텨주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걸 또 테니님께서 잘 정리하셨네. 주명이가 최소한 다음 총선까지는 버텨주기를 바래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당, 반정미당이 쪼개지나. 왜냐? 돈 때문에 쪼개지는 거죠.
예, 지명이 수사가 이 돈 문제로 되게 되면은 수백억 원 돈을 반쪽민당이 토해내야 되는데 그러한 사태를 하면 선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쪼개져서 나오죠. 과거에 국힘당도 쪼개졌잖아. 그 다 쪼개진 게 겉으로는 뭐 이념이다 뭐다 그게 아니고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금. 네, 다 자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쪽미당은 저는 세 개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개로. 왜냐? 첫 번째는 호남에서는 호남에서는 다시 한번 애들이 공천 못 받는 애들이 뭉쳐가지고 호남에서만큼은 개인 역량으로 어떻게든 뚫을 수가 있거든. 맨 처음에는 이제 기존의 국민당에 반쪽민당에 공천 시청했는데 안 될 것 같으면 무소속으로든 아니면 새로 당을 만들든 넣을 거란 말이에요. 호남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도권에서도 나와요. 그게 누구지? 저쪽에 그 강북구 쪽에 있는 애 하나 있잖아. 그 과거에 누구 만나기도 했던 애. 걔가 원래 민노당에 있던 애인데 오늘날 정의당이죠. 민노당에 있던 애가 가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박정희 묘소에도 참배한 애거든요. 걔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걔가 자신은 이런 타락한 문전비 반쪽 문전비 지명이하고는 다른 길을 가겠다 이러면서 수도권에서 나와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정의당하고 합치는 거예요. 정의당도 지금 쪽수가 작거든. 그리고 이 쌍년이가 이제 한번 갔어요. 쌍년이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고. 더 이상 쌍년이로는 정의당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새로운 어떤 인물이 필요한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민노당에서 반쪽민당 간에 걔를 당수로 해가지고 새롭게 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수도권에서 적어도 경쟁력 있고 그리고 쌍년이 밀어낼 수 있고 그러면 국원도 그 정도는 원하는 그림일 수 있고 이렇게 본다면 세 개로 쪼개진다. 그럼 이게 세 개로 쪼개진 이유는 뭐냐? 돈 때문이고 총선 승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얘네들이 쪼개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다음 차기 총선에서 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쪼개져요. 만약에 이길 것 같다고 여겨지면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커요. 근데 지금 현재 인드라가 봤을 때 반쪽민당은 차기 총선에서 질 것 같다 라는 게 반쪽민당 의원 사이에서도 분명히 돌고 있을 거라는 거죠. 뭐 일부야 아니지만. 그랬을 때 세 개로 쪼개진다. 대환영이죠. 인드라는. 그래서 자유좌파가 새롭게 반쪽민당 정통을 이어받는 그러한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개로 쪼개진 세력들에 대해서 송열 정부는 어떤 전략 전술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만배 자살쇼 김만배의 자살쇼 그래서 자해라고 해서 목과 가슴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했는데 꼬집은 수준, 가슴 같은 경우는 꼬집은 수준, 목 같은 경우는 스치는 수준, 생명엔 전혀 지장 없는, 그러니까 신용한 거지. 찔리면 확실히 찌르든가 죽을 생각이었으면. 그리고 좋은 방법도 많잖아. 면도날 욕조 깔고 딱 면도날 하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굳이 차 안에서 왜 목에다가 슬쩍 스치고 거기다가 또 자해한 다음에 20시간이나 지나가지고 신고하고 이게 뭐냐 이거지. 쇼한 거지 뭐. 얘가 또 언론인 출신 아니야.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에 또 지가 막간에 몰렸다. 특히 그 헬멧남 그게 딱 되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여겨서 막바지 동정심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럴 거면 되졌어야지. 그리고 인드라에 강조했잖아요. 쌍방울권은 터트려도 된다.
계속. 예? 저는 지명이 비판을 안 했잖아. 대선 때 당대표 되기 전까지도 지명이 안 깠잖아요. 그러나 예외적인 게 뭐였죠? 쌍방울은 까도 된다. 이 쌍방울이 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절을 인수한 주체는 쌍방울이냐 아니냐. 예,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쌍용 자동차 인수도 쌍방울이냐 아니냐. 아, 이런 것들 안 걸리는 데가 하나도 없다. 쌍방울이. 예, 쌍방울.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까지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것은 이들아 관심 없어요. 알아서 잘 할 거니까. 예, 서정욱 분당된다. 돈 때문이다. 좋은 말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VOA 방송에서 취재기자 경력직을 뽑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고, VOA 미국 의회 북한 법안 막판 잇따라 처리, 중요한 것들 3건을 전격 처리했죠. 이게 우선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RFA 자유아시아 방송, 예? 김정아 통일맘연합회 대표, 중국이 매달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 여성들의 휴대폰 검사, 이런 인권, 그거는 무지막지한 것들을 저지르고 있다 이거죠.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중국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다음에 RFA, 이분이 문어잡이, 진해에서 문어잡이 최운호, 신랑은 48살, 신부는 40살, 이렇게 이 나이에 결혼해서 아들도 한 명 봤습니다. 아들이 아주 그냥 착실하네요. 그래서 돈 버는 재미로 살고 있다. 아주 훈훈한 휴먼 스토리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김길선 북한학 제22강 정치 행사가가 뭐냐. 대동강에 띄우는 뱃놀이까지도 통제하는 게 정치 행사과다.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 이제 우주로 가자. 이런 게 여러분들 트럼프 때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이든영 때 한미동맹 강화 하면서 지금 주한미군의 인력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작게도 변하고, 부대도 아침한개님의 어떤 설명을 잘 주의 있게 구독하셔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주한미군의 전력, 한미연합사의 전력들이 지금 굉장히 진일보하고 있어요. 아주 긍정적입니다. 당장 뭐 오커드 뭐 이런 것들 다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금 한미 동맹 관계가 돈독하다. 한미 혈맹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든영과 성렬형과 이든영은 그 어떤 대통령, 한미 대통령 사이보다 좋다. 좀 이것들을 이간질 시키려는 게 좌우의 파시스트들인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우파라고 막 강조하면서 성렬형 까는 애들 매수당한 거 아닌가 의심하셔야 돼요. 좌이파시에게 50억 클럽처럼 매수당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셔야 돼요. 좌이파시야 말할 나위가 없고. 그러나 이제 지금 건강한 자유좌파라면 성렬형 정부를 긍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유좌파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지만 잘하는 건 잘한다. 외교정책 잘하고 있잖아. 이거를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은 자유좌파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푸틴에게 무슨 일이 연말 기자회견 적혀있어요. 이제 푸틴이 아니라 푸딩이다. 인드라님 장명 센스는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속담에 힘이 곧 정의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러시아 역사를 뭐 15세기서부터 탄생했던 시기서부터 쭉 자르듯 쫙 보면 원래 지도자를, 강력한 지도자를 선호했던 것이 러시아 역사예요. 푸틴이 그동안 근육질 상남자 이런 이미지로 여태까지 있어 왔는데 알고 봤더니 약 먹은 거구나.
약 먹어서 겉보기에 근육이 있어 보였던, 알고 봤더니 풍선껌 같은 푸딩이다. 이제 푸틴이 아니라 푸딩으로 부르겠습니다. 개딸이 아니라 맷딸. 박정 노면 문전비 쥐명이 대캐틀 딱 정수. 예. 자, 푸딩이다. 맹꽁 시파르. 예, 반쪽정은 반쪽압에. 그 다음에 신인균 세베로 도네츠크 대처. 또 한번 옛날에 한번 대승리를 거뒀죠.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치열하고 잔인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내년 4월쯤에 휴전할 걸로 좀 보고, 지금은 엄청난 땅 따먹기로 저립했다. 오히려 지금 언론의 관심이 처음보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지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너무 매번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나오니까 약간 잦아들었어요. 거기다 월드컵 효과도 있고, 이 두 가지 효과, 월드컵 효과와 너무 오래 1년 이상 전쟁이 가니까 약간 관심에서 멀어진 감이 있어. 이럴 때가 오히려 전쟁은 더 참혹하고 파괴적입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분들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라고요. 우크라이나를 인도라는 지지합니다. 간만에 여론조사 여태까지 인도라 여론조사하면 무조건 전화 끊었거든요. 딱 한 번 어저께, 요즘은 일주일에 인도라한테 여론조사 일주일에 한 7번씩 하루에 한 번씩은 여론조사 전화가 와요. 저는 다 안 받는데 이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건 응했어요. 얘들아. 국내 정치가 아니잖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이 원하는 100% 승리는 없다. 휴전은 그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제2의 대한민국, 동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경제 선진국이 된다. 그 다음에 요즘 월드컵 때문에 EPL까지 관심이 생겨서 검색하다 보니 눈길 끄는 이슈가 3개가 있네요. 살만형 뉴캐슬, 리버풀 메가캡상, 만수르 아사드 정권 지지. 개인적으로 세 번째 이슈는 좀 심각해 보여요. 솔직히 돈 보고 맨시티 응원할까 하다가 흠칫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우디도 중국이랑 사업 크게 하던데 두 나라 다 괜찮을까요? 요즘 들어서 연천만하게 줄타기 하는 애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영국 정부, 이거 3월달 뉴스예요. 영국 정부가 이 시국에 시리아, 그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만수르가 시리아 대통령 만나니까, 그 다음에 사우디랑 놀겠다고 이란 예친국 중국 배심의 불편, 그리고 손흥정이 아니라 손흥정입니다. 저도 손정웅 여태까지 썼어요. 지적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손정웅이 아니라 손흥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언급하고요. 또 인드라가 혹시나 해서 봤더니 인드라처럼 손정웅으로 실수한 뉴스 기자들이 몇 개 보이네요. 여기 클릭하시면 기자들도 기레기가 많다 보니까 인드라처럼 실수했네요. 자, 모로코가 졌습니다. 인드라가 모로코 월드컵 우승한다. 그래도 지난 방송에서 이게 새벽 4시에 하기 때문에 그래도 모로코 우승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로코가 프랑스만 이겼다면 월드컵 우승할 수 있었는데 프랑스 벽을 못 넘네요. 피레네 산맥을 못 넘었어요. 과거에 모로코는 모로코 시아파가 스페인을 정복하고 포르투갈을 정복했는데 스페인도 이기고 포르투갈도 이겼지만 프랑스까지는 못 갔죠. 프랑스에 졌습니다. 이 프랑스는 지금 현재 FIFA의 중심이에요. 과거에 스위스하고 분할했는데 스위스의 FIFA 권력이 약화되고 지금은 프랑스, 아무래도 로스차일드, 파리 로스차일드 그 친구 힘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이번에 어쨌든 프랑스 대 아르헨티나 완전 생제르맹 대결이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생제르맹이 힘도 못 쓰는데 월드컵 결승에서는 생제르맹 선수들이 맞대결을 하네요. 저는 이제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12시에 자정에 하기 때문에 약팀이
이번 준결승전처럼 강팀이 무조건 이기는 관계가 아니라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다. 현재 뭐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걸로 봅니다. 메시가. 근데 프랑스가 월드컵 2연패를 할 수도 있다. 원래 그 징크스가 있는데 전 대회 우승한 팀은 조별 탈락을 하는 게 이치인데 프랑스가 예외적으로 지금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 어떤 결승전에 대해서는 저는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메시가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사우디 만수르 왜 저러냐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트럼프 때 외교 정책을 CFR에서 다 비판했지만 하나 긍정적인 것들은 있었다요. 트럼프 정책 외교 정책 중에 잘한 거다 라고 CFR에서 인정한 게 무슨 정책이죠? 중동 정책입니다. 아브라함 협정, 브래드 TV가 맨날 강조하는 아브라함 협정,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아브라함 때 우리는 같은 조상 아니냐, 아브라함 때 갈라졌으니까 아브라함 정신으로 뭉치자, 이거를 트럼프 유대인 사위가 헬리 키신저 지도하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CFR에서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했던 애들이 누구냐? UAE 만수르예요. 이 만수르가 그럼 왜 시리아 만나냐?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국외본이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이렇게 살짝 떼어놨잖아. 이념적으로 보면 왜 중국은 모택동이 집권하는데 왜 저래? 그렇지만은 사이를 살짝 벌려놨단 말이야. 지금 원래 이렇게 다 시리아는 다 이란 땅인데, 이란 식민지인데 UAE가 거기다 침발르고 있어. UAE는 어떤 데냐면 남예멘, 북예멘 통일국가였다가 다시 갈라졌잖아요. 이거는 이제 인도라 강제적 국유원에서 왜 예멘이 중요한가? 그거는 당시에 빅토르 로스차일드와 버트란트 러셀 영국 국영 귀족과 빅토르 로스차일드 싸움이었다. 그래서 남예멘, 북예멘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수르 만수르 UAE가 남예멘을 지원하고 있어요. 빈살만은 사우디는 북예멘 지지하고 있고, 이러한 구도. 그래서 저는 큰 그림에서 국유원이 중동 정세를 다 그냥 바둑판처럼 시나리오를 깔끔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만수르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사우디가 중국과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큰 그림 안에서는 다 있어요. 있으니까 이든영이 빈살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수면 위로 나타난 어떤 빈살만이 아니고 수면 밑에 구분란 관심이 있는 게 구원론 관점이잖아요. 구원론 관점에서 빈살만을 그렇게 비난하는 세력이 구원 귀족 쪽에 누군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고, 만수르를 비판하는 이들이 누군지를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매체를 보고 그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큰 그림에서는 다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보기에 위험한 줄타기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가 않다. 큰 그림 안에서 국유본 지도하에 잘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심지어 터키가 시리아 이렇게 쿠르트 애들 잡는다고, 이것도 이들 볼 땐 큰 그림에서 국유본과 어떤 얘기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그렇게 보고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 주세요.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가꾸터님, 저도 여론조사 일주일에 2번씩 와요. 저는 뭐 하루에 한 번씩 오는데 전 전화 안 받아요. 여론조사 안 해. 어지간해서 투표도 기권하고 여론조사도 기권합니다. 저는 어지간합니다. 그 다음에 백종원 청양고추, 청양하면 청양고추죠. 거기도 순두부를 먹네요.
요즘 들어서 무난하게 우리 백종원이 충청도를 강조하네. 백종원 이제 순두부 백 순두부가 나옵니까? 백 순두부 프랜차이즈가 나오나요? 그 다음에 푸디 트럭. 나 이거 재밌네. 예, 푸디랜드에서 도시락 저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저게 물만 부으면 국이 뜨거워진대. 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 인들아가. 예? 저거 완전히 대박 상품인데 아침에 아침 못 먹고 출근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새벽 4시에 이렇게 일 나오는 사람들 그때 추출할 때 뜨끈뜨끈한 밥을 먹고 싶잖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아침에 그냥 따뜻한 국과 밥으로 이렇게 딱 먹고 싶은데 다 차단 말이야. 그럴 때 이렇게 겨울에 특히 아침 도시락이 왔는데 물만 부으면 무슨 컵라면입니까? 뜨거운 물도 아니고 그냥 물 부었는데 그냥 밥과 국이 따뜻해진대. 대박 상품이야. 한번 참고하시고요. 브레드 TV 보시고요. 브레드 TV 여기까지. 브레드 TV가 또 여러 가지 지금 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어. 눈에 보여. 아무튼간에 중동장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이들한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12시 33분. 자, 여러분 질문 주시고 없으면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33분이니까 화장실 한번 갔다 올 때까지 질문 주실 분들 질문 주세요. 자, 다시 한번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왕 크게 물리신 분들은 그냥 끝까지 가시고요. 그냥 1년 버티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엔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얘네들 아직 세력들이 다 못 팔았어요. 팔려면은 얘네도 알잖아. 크리스마스 때가 아니면 언제 팔아. 크리스마스 때가 어쨌든 얘네는 올려놓고 팔아야 돼요. 내려놓고 팔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질문이 없네요. 자, 12시 35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자, 오늘보다 나은 내가 됩시다. 힘내세요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고요. 화이팅!